안녕하세요.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. 오늘 화요일인데요. 어저께 월요일 한 주의 첫 시작이어가지고 굉장히 저는 공부 힘들게 했거든요. 적응이 안 돼서. 근데 오늘은 그래도 좀 어제 조금 했다고 즐거운 수업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. 지금 이제 이 시간은 기본 간호 시간 공부해 볼 건데요. 기본 간호 처음 들어가는 파트였어요. 그래서 첫 번째 병원 환경 조성 돕기라는 차트였는데, 그 병원 환경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들이 있으며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복습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병원 환경 조성 돕기에서 크게는 이제 사회 심리적인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환경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. 그래서 사회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 심리적 환경에는 이제 일단은 처음 들어오는 병원이고 입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좀 나타내겠죠. 아픈 데다가 또 처음 오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불안감과 그런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뭐가 있을까? 저희 그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이제 보면은 이러한 처음 오시는 환자분들에 대한 간호나 이런 처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일단 필요하고요. 저희가 이제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면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는구나 하고 안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환자분의 뭐 아픔 상태라던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청을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는 건 기본이고요. 그 다음에 좀 같이 막 불안에 떨고 뭐 그런 거보다는 조금 신뢰감 있는 행동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침착성과 신뢰성으로 이제 맞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을 이제 없애는 게 중요한데, 이건 불안감 유발 요인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. 이제 환자들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요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봤었는데 뭐 쉽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. 뭐 의료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뭐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지를 못해서 오는 불안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사용하게 되는 병실에서는 사생활이 지켜지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불안감, 뭐 아니면 병원의 일정한 규칙에서 오는 불편함에서 오는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. 그거는 그냥 읽으시면 다 아는 내용이었어서 요약은 안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이 있어요. 이제 환자가 느낄 수 있는 편안한 환경과 뭐 안전한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. 일단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게 이제 편안한 환경의 온도, 습도, 환기, 공기, 광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온도는 이제 숫자로 나오는 거니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실내 온도는 20에서 22도씨라는 거 꼭 외우셔야 되고요. 근데 이제 좀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. 어린이나 노약자는 온도가 조금 더 높아도 괜찮다라고 적혀 있고요. 그다음에 습도는 적정 습도가 40에서 60%입니다. 근데 이제 예외도 있는데 기관지 등 계통의 그런 호흡기 질병은 조금 더 습도가 높아야 호흡하는데 좀 편하다 해서 호흡기 질병은 습도를 약간 더 높게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환기 중요하죠. 이제 쾌적한 그 실내 환경을 위해서 환기가 중요한데 이러한 신선한 공기는 상쾌감을 주고요. 그다음에 이런 공기의 흐름은 이제 피부 표면에 있는 모세 혈관을 자극해서 순환과 호흡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순환하고 호흡 증진시킨다는 거 환기가 기억해 두시고요. 이러한 환기랑 바람 같은 거는 뭐 창문을 열거나 해서 환기를 하셔도 되고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이용해도 되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쐬지 않도록 한다는 게 주의점이고요. 또 저항력이 약한 환자는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하겠죠. 그리고 이거는 참고 사항으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, 채광을 위한 창문 면적은 병실 전체 바닥의 10분의 1이 되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환기를 위한 창문 면적은 이보다 작은 병실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정도가 정해진 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환기를 통한 청결한 공기, 편안한 환경을 위해선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광선이 있는데
여기서 광선에서 이제 중요한 그 요점은 뭐 눈이 부시도록 뭐 직사 광선을 쐬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,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그거예요. 이제 밤에는 완전 소등을 한다. 이제 이론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, 환자의 경우에는 약간의 미등을 켜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뭐 상태도 봐야 되고, 뭐 약이 뭐 다 투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소등이 아닌 미등을 켜둬야 된다는 게 포인트라고 하네요. 그래서 광선 부분에서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소음, 뭐 시끄러운 소음은 당연히 편안한 환경이 안 되겠죠. 그리고 냄새 중요하고요.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안전한 환경에 대해서 배웠어요. 안전한 환경은 물리적 상해가 있는데, 여기서 물리적인 상해는 뭐 낙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방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, 이러한 방지책으로는 항상 그 침대 난간을 이렇게 올려줄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예방책으로는 침대 난간을 꼭 사용하도록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. 그다음에 화학적 상해, 뭐 이거는 그냥 뭐 약품으로 인한 약물 중독이나 뭐 과오남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상해고요. 그다음에 전기로 인한 상해는 딱히 병원에서는 뭐 전기줄이 뭐 이렇게 나와 있다던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진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병원 감염으로 인한 상해가 있는데, 여기서 병원 감염이라면 그 병원 환경이나 병원의 의료기구를 통해서 유발되는 그러한 감염을 말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수술 후에 있는 뭐 소독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던가 해서 수술 후에 있는 창상 감염이나 뭐 폐혈증, 폐렴 등을 그 예시로 들어놨더라고요. 그래서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러한 병원 감염의 가장 중요한 예방은 이제 그 의료진이 그러한 것들이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기본이죠. 손 씻기를 자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화재로 인한 상해가 있어요. 이 화재 부분이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았었는데, 이제 책이 이제 바뀌면서 굉장히 이제 좀 내용이 많아졌어요.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, 선생님께서. 그래서 화재로 인한 상해에서는 대피 순서나 요령 같은 거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시험에 한 번쯤은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우선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 화재가 났다는 걸 알려야겠죠, 큰 소리로. 그 다음에 알린 다음에 제일 먼저 그 화재가 난 곳에 환자를 우선적으로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, 여기엔 대피 그 순서가 있어요. 이 순서가 중요한데, 처음에는 이제 내원객, 스스로 움직이실 수 있는 내원객과 거동 가능한 환자를 내보내고요. 그 다음에 좀 경증 환자, 그 다음엔 중증 환자를 내보내는 순서로 합니다. 마지막에 직원이겠죠. 우리가 먼저 살자고 나가면 안 되는 건 알고 계실 테니까 일단 이 순서로 대피를 시킨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.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안전핀 뽑고 사용하는 거 아실 텐데, 이제 바람을 등지고 뿌려야 된다는 거. 네, 상식이긴 하지만 또 막상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청결한 환경에 관해서 나왔어요. 병원의 환경은, 병원은 다 일반적으로 깨끗하긴 하지만 병원에서의 바닥은 청소 시에 비지를 하지 않는데요. 저도 처음 알았는데, 이제 먼지가 날리는 거를 막고 이제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그 미끄럼으로 인한 낙상, 뭐 이렇게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기가 발견되는 대로 바로바로 없애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객관식 문제 이런 것들이 예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병실 관리의 청소 있는데, 병실의 청소는 오염이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, 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, 그렇게 해서 바닥은 맨 나중에 청소하는 것이 원칙이고요. 감염 환자가 쓴 침구는 절대 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싸듯이 이제 뭐 보자기 모으듯이 모아서 이제 그 세탁하는 곳으로 가져가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. 그다음에 물품 관리 및 세척, 이 부분이 조금 이 차트에서는 중요한데,
기본이에요. 물품에서 단백질, 피나 정액이 묻은 것은 먼저 이제 뜨거운 물로 하게 되면은 단백질이 굳기 때문에 찬물에 헹궈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. 그다음에 이러한 응열된 뭐 피가 이렇게 응고가 돼 있다던가 아니면 뭐 가래 같은 게 이렇게 응고되어 있다던가 하는 응열된 혈계를 제거할 때에는 과산화수소가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관이나 튜브 사용 후에는 물을 한번 통과시켜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것이 좋고요. 그 다음에 병동에 있는 변기, 소변기는 매일 아침 매일 소독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. 그 다음에 이러한 소독 뭐 개인이 뭐 간호조무사들이 하는 소독 용품 외에 큰 병원에 가면 그런 뭐 그 중앙관리공급센터인가 뭐 그런 데서 이제 소독을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. 근데 그러한 소독 물품에도 유효기간이 있대요. 그래서 그런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먼저 소독한 물건 순서대로 이제 앞에 놓고 쓰는 걸로 해서 물품 먼저 소독한 물품 우선으로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. 그 다음은 이제 의료 물품 관리 부분이에요. 근데 의료 물품 관리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러한 병원 내 의료 물품 관리를 왜 하느냐,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낭비를 막기 위한 관리가 들어가겠죠. 그래서 뭐 통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구매를 일원화시키고 들어가고 나가는 그 절차를 통일시키고 어떠한 물건이 더 필요하고 어떠한 물건이 필요 없었는지 그 재고를 최소화하고 신중하게 구매하는 자질을 구비하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입퇴원 간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.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저도 수업 시간에 읽고만 넘어갔는데 입원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입원 생활 안내를 이제 저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 방을 우선 준비를 잘 해놓고 입원 생활에 대한 안내를 잘 해준다. 뭐 이런 속 절차에 그런 거 알고 계시고, 전동시 환자 간호가 있는데요. 여기서 이 전동이라 하는 것은 이제 그 같은 병원에 그 어떤 한 뭐 내과에서 외과로 옮긴다던가 해서 병동에서 다른 병동으로 옮기는 거, 전과를 해서 다른 병실로 옮기는 거를 전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전동할 때는 그 환자의 물품을 빠짐없이 전달하고 그런 이제 다른 병동이나 과로 옮길 때 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이제 빠짐없이 전달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. 그 다음에 퇴원시 환자 간호는 중요한 거는 뭐 퇴원은 입원할 때는 그 환자의 그냥 의지로 인해서 입원을 했지만 퇴원은 환자가 퇴원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퇴원 지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의사의 퇴원 지시가 필요한 뭐 기본적인 퇴원 방법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배웠는데 2시간에 걸쳐서 배운 내용 요약을 간단히 해봤어요. 그래서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병원의 그 편안한 환경을 위한 온도, 습도, 환기에 관한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화재로 인한 대피 요령과 순서 여기 중요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물품 관리의 방법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복습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